네, 6단원 이제 마지막 3단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간 갈등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들 간의 영토 문제나 역사 문제가 포함되는 단원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는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직면한 갈등은 일본과의 첫 번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둘러싼 갈등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꾸 시비를 걸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영유권 분쟁에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건 갈등을 일으킬 그런 어떠한 제도도 아닌 거지. 근데 일본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한테 이제 여러 가지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한 영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목적은 독도에 있는 해양 자원을 선점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양 자원은 크게 음, 해저에 보면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가스 종류의 자원과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이제 해양 심층수 이런 지하 자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지하 자원에 대해서 먼저 선점을 하고자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클 것이고, 두 번째는 독도 주변을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동해 거의 한 가운데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뭐 러시아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쪽을 잘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영향으로 항상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외교적 마찰이 항상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벌써 뭐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자기들은 벌써 박물관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이런 지형적인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예요. 일본은 특히 역사 왜곡을 주로 근대사 부분에서 왜곡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이 자국의 역사 교과서, 뭐 초, 중, 고를 망라하고 벌써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인데 또 우리가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이 점령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역사적 왜곡 갈등이 있습니다. 특히 근대사 또 현대사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당했던 일본의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병, 강제징용의 문제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가 아직도 없는 상태였다. 요거를 우리가 봐주면 되겠고, 그러면 뒤에 가서 이제 자료 1번 한번 살펴보면 이 동해 표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2000년 이상 사용해온 이스트 씨, 그러니까 동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일본이 외교적인 그런 힘을 앞세워서 일본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양보해서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자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본은 뭐 미국이나 아니면 더 힘이 센 나라들에게 외교적으로 접근해서 일본해가 맞다는 말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도 같이 외교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동해인데 이스트 시라고 적어야 되는데 뭐 재팬 오브 더 시라고 이렇게 적는다는 거나 아니면 일본해라고 적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과는 이런 역사적 문제랑 지형적 문제 다 존재한다는 내용을 잘 봐두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갈등입니다. 중국은 주로 고대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중국은 주로 고대사 왜곡에 집중하고 있고 이 중국의 동북 지방, 그러니까 동북 지방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좀 만주 지역이 되겠죠. 이쪽 지역에 우리나라의 역사인 고조선, 그다음 우리나라 역사 고구려, 아니면 고구려의 후손이었던 발해의 역사를 자기들의 소수민족의 역사로 만들어서 중국의 역사로 바꾸고 있는 거고, 이 역사적으로 이 북쪽 지방을 자기들의 동북 지방을 자기들의 역사로 바꿔야지 나중에 뭐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통일을 할 때 또 북한이 중국에 편입되게 하는 그런 역사적 근거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소수민족의 독립 방지 그리고 영토 분쟁의 가능성 축소
이게 지금 중국 입장에서 동서남북의 소수민족의 역사를 다 중국의 역사로 바꾸고 있는 작업이 공정이고, 우리나라 부근은 동북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부터 고구려 발해까지의 우리 중국 고대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역사는 따로 없고 그냥 중국의 소수민족이 불과하다, 이런 내용으로 왜곡을 하고 있다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른 국가의 갈등은요, 문화재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 후기에 외침을 많이 당하면서 우리의 고유의 문화가 많이 빠져나갔어요. 뭐 일본으로도 많이 갔고, 뭐 서양 국가 중에는 프랑스나 미국으로도 많이 유출됐었죠. 이런 문화는 오른쪽에 이 직지심체 요절 같은 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직지심체 요절은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우리 문화재인데 현재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뭐 언제 정확히 가져간 건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병임박해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이 프랑스로 흘러 들어간 이 우리나라의 문화이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프랑스가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환을 좀 요청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 이런 예시도 들 수 있겠죠. 그다음 무역을 둘러싼 갈등은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자유무역은 오른쪽에도 있지만 무역을 국가와 국가끼리 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끼리 발생할 수 있는 관세가 없는 겁니다. 무관세.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관세가 없으면 이 국가들 간에 좀 문제점이 생기는 게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저렴하게 대량으로 판매하는 국가가 더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무역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무관세를 하다가 또 관세를 뭐 이렇게 부과해버리면 그것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많이 되겠죠. 기타적으로는 이제 환경 문제도 이제 다른 국가 우리나라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자원 확보 둘러싼 갈등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자원 확보에 좀 나서야 될 때가 됐는데, 워낙 자원이 없다 보니까 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우리 예시를 잘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인데요. 자, 첫 번째, 정부의 활동을 한번 볼까요? 정부의 활동. 자, 상대 국가에 대한 대응, 뭐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역사 왜곡을 할 경우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일본이 좀 현재 우리나라와 좀 동반자적 관계를 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잘못한 것을 인정받고 사과받을 건 사과받고 보상받을 것은 보상받아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좀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연구 및 홍보 활동인데, 우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꼭 제시하기 위해서 이 전문 기관을 운영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구려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고구려를 공부하고 있는 좀 전문가들이 많아야 되는데 거의 없었어요. 고구려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는 고구려를 이제 고구려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역사를 연구했던 학자님도 많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동북아 역사문화재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이 축적한 자료를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고, 일본은 다케시마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박물관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작 그렇게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죠. 자, 그리고 또 갈등은 피해야 되니까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게 바로 정부의 활동입니다. 정부의 활동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공식적 활동이라고 우리가 기억해 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 시민사회 활동도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 시민단체의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국민에게 바른 내용을 알릴 수 있다. 또 조직적 국제 활동인데, 이거는 이제 독도 갈등이나 아니면 동해 표기 문제를 전 세계에 뭐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서 알린다거나 할 수 있겠죠. 홍보 캠페인을 벌여서. 또 국가 간의 공동 연구도 이제 관련 학자들끼리,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뭐 고구려를 공부하는 아시아에 있는 뭐 우리나라, 중국, 일본 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 정확히 공동 연구를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겠죠. 자, 대표적으로 이 반크라고 알려져 있는 사이버 외교 사절단이 있습니다. 이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에서 이제 이 친구들은 시민단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방크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 문제를 여러 가지를 알리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고구려 바로 알리기, 이 동북공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영상을 만들거나 인터넷상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반크라는 사이버 외교 사절단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죠.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그럼 정부, 국가가 하는 것도 봤고 시민사회가 하는 것도 봤는데, 그럼 정작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일단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갈등의 원인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합리적 해결 방안을 또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해결 방책을 뭐 할 수는 없지만 함께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고, 또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서 이해를 시켜 나가야 되겠죠. 상대방 국가를. 그래서 상대방 국가를 적으로 만들지 말고 이거를 이제 서로서로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해결책을 마련해 가면서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꼭 정부와 시민사회가 대립하거나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뭐 주인이 없습니다. 뭐 정부도 시민사회도 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점에서 다 의견을 일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여러 민간단체는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역사 왜곡에 대해서, 또 일본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민관, 이제 민이 민간단체, 관이 정부가 되겠죠. 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생각해 볼 파트가 되겠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렇게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 학생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다른 나라와의 문화의 갈등,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의 정부의 활동, 시민단체의 활동, 그리고 이 두 개의 활동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 요거까지 잘 기억하시고 뒤에 문제 풀고 이제 시험 범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제 마지막까지 열심히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둡시다. 수고했습니다. 안녕.